2009년 4월 28일 새벽 2시 도쿄도 하치오지의 한 맨션. 한 노부부가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 노부부에겐 결혼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전날인 4월 27일부터 아들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에 걱정되는 마음에 맨션에 방문했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져 있었고 노크를 해도 벨을 눌러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이들 노부부는 열쇠공을 불렀고 시간이 흐른 후 열쇠공은 현관문을 여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들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섰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먼저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며느리였는데요. 바닥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머리엔 몇 군데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흉기로 보이는 몽키 스패너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한편 다른 방에 있던 손주 역시 싸늘하게 식은 상태로 발견되었죠. 하지만 정작 노부부의 아들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놀란 마음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여기서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라진 아들의 이름은 오오사와 유우야였는데요. 신고 당일 아침 무렵 그의 자동차가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자동차가 발견된 장소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다뤘던 장소이기도 한 도치기현 니코시였는데요. 이곳에 존재하는 관광지인 케곤 폭포의 주차장이었습니다. 도쿄의 하치오지에서 도치기현의 케곤 폭포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다소 먼 거리인데요. 왜 이런 먼 곳에 오오사와의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케곤 폭포가 보통 관광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3대 폭포 중 한 곳인 이 케곤 폭포는 과거 후지무라 미사오라는 고교생 시인이 유서를 남기고 뛰어내린 뒤로 이후로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끊는 어두운 의미를 포함한 관광지였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후지무라 미사오의 영어 선생님이 나츠메 소호세키였다고 하네요. 어쨌건 경찰이 폭포 근처 CCTV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혼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오오사와의 모습이 찍혀 있었기에 정황상 오오사와가 이곳에서 몸을 던졌을 것으로 추정했고 이 폭포를 중점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이후 맨션 내의 CCTV를 입수해 영상을 분석했는데요. 가족 이외에는 집안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던 데다 범행 시각 동안 맨션을 출입한 사람이 오오사와 뿐이었기에 그가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되게 됩니다. 경찰은 그가 어떠한 이유로 아내와 아들의 목숨을 빼앗고 케곤 폭포로 이동,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추정했는데요. 이후 수사 도중 폭포 정상 부근에서 그가 입고 있었던 다운 재킷과 지갑,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 폭포는 높이 97m에 군데군데 안반이 튀어나와 있기에 뛰어내리게 되면 시신이 바위에 걸리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에 가끔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 물줄기를 멈춘 후 바위에 걸린 시신을 수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폭포가 흐르는 강은 물살이 약한 데다 하류엔 발전용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누군가 몸을 던져도 떠내려가는 중간이나 저수조에서 발견되곤 했는데요.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오오사와의 시신이 떠오르길 기다렸지만 어째서인지 오오사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아침 무렵 경찰은 오오사와의 시신을 수색하기 위해 폭포 상류 댐의 물줄기를 멈춘 후 프로 암벽 등반가를 고용해 100m에 달하는 폭포의 바위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바위 틈에 걸린 오오사와의 셔츠가 발견되었지만 정작 오오사와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죠. 한편 오오사와는 평소 케곤 폭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고 합니다. 즉 목숨을 끊는 장소의 선택에 맥락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보니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바로 몸을 던진 척 위조한 후 생존했을 가능성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황상 범인이 분명한 데다 발견될 수밖에 없는 지형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월 18일 경찰은 오오사와에게 공개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158cm의 신장에 왜소한 체구였던 그는 부동산업에 종사했으며 사망한 아내와는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한 후 2004년경 사건이 일어난 맨션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들 부부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주말이 되면 세 가족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고, 아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의 상냥한 면을 자랑하곤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연하장에도 늘 사이좋은 가족 사진을 붙여보낼 정도로 타인이 보기엔 너무도 평화로운 가족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족의 다른 일면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이좋은 가족이었지만 정작 두 부부는 이혼을 고민했다는 주변 증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트러블이 사건의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바로 오오사와의 부모님이 사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정황인데요. 오오사와의 부모님은 아들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에 불안해진 마음에 아들 집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지만 이들이 찾아간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단 하루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새벽 2시에 다짜고짜 아들 집으로 찾아간 뒤 열쇠공을 불러 잠긴 문을 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에 네티즌들은 이들 노부부가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그가 폭포에서 사망했지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뛰어내린 척 증거를 위조한 뒤 도주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주장, 제3자가 오오사와의 범행인 척 공작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 등 여러가지 가설이 존재함에도 무엇 하나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생존과 도주의 가능성이 있기에 그는 현재 지명수배 중입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오오사와 유우야의 행방은 현재도 묘연합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